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월요일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가설 검정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기술 통계가 끝이 났었고요. 그죠? 중간고사 전에 기술 통계가 끝이 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 통계의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이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기술 통계에서 끝이 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추론 통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기술 통계에서 이제 기술 통계라는 거는 기술 통계라고 한 단론으로 이제 한 섹션으로 끝이 났고 추론 통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추론 통계라는 게 모집단이 있었을 때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을 이해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 따라서 이제 그 표본을 잘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본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본을 뽑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예를 들어 모집단의 모평균을 알고 싶으면 표본 평균을 구한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 값들을 추정해서 사용하는 이런 추정치들이 어떠한 분포를 이룬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이제 통계학 입문의 어떠한 본론이죠. 그래서 추론 통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추론 통계는 크게 추정과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추정을 끝냈고요. 어떤 의미에서 추정이 뭔가 직접적인 방법이라면 가설 검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우회적인 그런 이제 그 방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에 대한 내용이 끝났는데 보통 추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을 배우니까 또한 우리가 추정을 알아야 반드시 가설 검정의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추정이 마치 가설 검정의 뭐 기본이 되는 그래서 가설 검정이 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통계가 쓰이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는 추정과 가설 검정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형태 비중으로 서로 중요한 그런 그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설 검정의 기본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정을 모르면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추정에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가설 검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이제 좀 더 중요하고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고 이제 판단의 근거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앞에 말이 많은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신문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신문 사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신문 사설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뭐 그렇게 어리진 않았어도 신문 사설을 읽는데 뭐 굉장히 복잡한 국제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신문 사설에서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이 문제는 마치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 통계학 수업을 들었을 때 느꼈던 혼란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설을 쓰신 분은 이게 통계학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힘드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통계학 수업이 굉장히 수식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수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이해가 돼 리즈너블하고 단계 이제 잘 올바른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 제가 봐서는 보통 우리가 어떤 그 통계를 할 때 힘든 포인트는 어쨌든 우리가 수학은 하잖아요. 그죠? 수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확률론이라는 걸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데 수학이 정확성의 학문이라면 확률론이나 통계는 많이 해봐야 그렇게 된다. 여러 번 해봐야 그렇게 된다. 이런 그런 내용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어프록시메이트한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 시절과 확률론과 통계학 시절의 조금 차이점은 많이
여러 번 이런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을 때 많이 뽑는 거, 표본을 뽑을 때 작게 뽑을 수도 있고 이제 많이 뽑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요. 여러 번은 누가 책임지냐면 분포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포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산형일 때 어떠한 특징이면 어떠한 분포이고 연속형일 때 어떠한 특징이면 어떠한 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결국 이것들은 30케이스 이상 많이 뽑으면 대부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우리가 평균하고 이제 예를 들어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평균하고 분산이 있었을 때 이 평균하고 분산을 우리가 표준화시킨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한편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Z라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 놀고 있는 애들의 이름은 루트 n분의 시그마에 x바 마이너스 뮤 라는 그런 이게 분산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기는 어쨌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만약 우리가 시그마 대신에 S를 이렇게 가져다 쓴다면 얘의 이름은 T라는 이름이 될 것이고 얘네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는 T 디스트리뷰션이 된다.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만약 그 사설을 쓰신 분이 가설 검정에서 그와 같은 헷갈림? 그와 같은 어려움, 그와 같은 힘듦 이런 것을 가지고 받으셨다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당신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물론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개념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중요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23분 정도 했으니까 27분 정도 수업을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을 언제부터 했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뭐 대충 하다가 끊을게요. 어쨌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슨 설명을 하면 막 이 가설 검정은 마치 반박할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돌고 도는 말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설 검정에서는요. 방향과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정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보고 싶은 방향 말고 다른 방향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보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요걸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이제 가설 검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30분만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월요일이니까 두 시간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도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있는 학부형의 입장이라서 좀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50분 수업하려고 되도록이면 노력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그 추정의 그 표본수 계산 문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강조하느라고 이제 요번에 수업이 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지금 제가 알람을 안 맞춰놔서 모르겠는데 적당한 시간에 끊어볼게요. 자, 통계적 추론에는요. 추정과 검정이 있어요. 근데 검정은 딴 걸 검정하는 게 아니고 가설을 검정을 해요. 그리고 추정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미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는 거예요. 모집단에 대해서 뭐가 되게 궁금해.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자료를 뽑아서 무엇인가를 계산해서
주어진 가설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가설 검정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설 검정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 검정의 요소들이 사실은 앞으로 기말까지 기말고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계학 인문이 예를 만약 12장을 가게 된다면 거기서는 쓰이지 않지만 모수적 방법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 연속형 자료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에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이 오늘부터 들어가는 가설 검정의 요소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평균에 대한 검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뭐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모집단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모집단의 최소 분산 비편형 일치 추정량인 표본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모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서 다이렉트로 모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구해서 이것을 추론하는데 추론 중에서도 추정을 하지 않고 가설 검정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간부터의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추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시그마를 아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분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그마를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모집단의 모평균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 가설 검정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평균에 대한 검정 중에서 표본이 되게 많은 경우는 약간 뭔가 좀 다른 30분 더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약간 뭐가 좀 다른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알람이 아니야. 어쨌든 그 다음에 평균하고 누가 세트예요? 비율이 세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비율에 대한 검정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뭐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의 단계 한번 볼게요.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주장, 즉 가설을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첫 번째 스텝에서. 두 번째, 검정의 유의 수준 알파를 정하고요. 유의 수준 알파 여태까지 많이 들은 얘기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표본을 추출하여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다. 검정 통계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도 포인트지만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누구로부터? 표본으로부터 계산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량에 대한 P값을 구하여 가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거나 기각력에 속하는지 검토하여 가설에 대한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설 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1. 가설이 뭔지 모르겠고요. 2.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유의 수준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봐야 될 거고요. 3. 귀무 가설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4. P-value라고 불리우는 그 유명한 값이 무엇인지 이제 더 공부해야 될 것이고요. P-value하고 같이 쓰이는 기각력이 뭔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부터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한 5가지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이 5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가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설을 할 건데요. 통계적 가설, 이제 첫 번째 합니다. 통계적 가설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통계적 가설은 항상 지금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PPT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좀 써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위에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좀 써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5가지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5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지금부터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장 이후에 그러니까 뭐 10장, 11장 이런 내용은 마치 어떤 거 같은 느낌이냐면 이번 챕터에서 배운 내용이 자꾸 반복되고
되는데 약간씩 다른 뭐 변형되고 심화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 장부터는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다르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또 어떤 포인트에서 다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통계적 가설이라는 것을 공부를 좀 할게요. 가설 검정할 때 통계적 가설은요, 한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 통계적 가설은 항상 세트로 등장하게 돼요. 누구와 누구의 세트냐면은 귀무 가설이라고 불리우는 널 하이퍼세시스하고 그러니까 널 가설하고요.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이라고 불리우는 얼터네이티브 하이퍼세시스라고 불리우는 대립 가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 귀무 가설하고 대립 가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지금부터 이거 너무 하이퍼세시스 기니까 이렇게 둘게요. 자, 귀무 가설하고 대립 가설이 어떤 것인지 좀 볼게요. 귀무 가설은 항상 H0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대립 가설은 항상 H H 알파 혹은 H1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H1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귀무 가설이라는 것은요. 귀무 가설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과거의 이론이나 혹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지금까지 참이라고, 이게 지금 정의예요. 그냥 참이라고 믿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뭐냐면 귀무가설에서 제시하는 모수의 값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모수의 값이거든요.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귀무가설이라는 건 과거의 이론이나 경험으로부터 참이라고 믿어지는 내용이고,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에서 제시하는 모수의 값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의 모수의 값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귀무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참이라고 믿어졌는데 이게 여태까지 참이라고 믿어졌는데 계속 참이면은 우리가 가설 검정을 안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귀무가설은 지금까지는 참이라고 믿어졌는데 나는 이걸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게 진짜야? 정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립가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가설이에요. 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귀무가설은 우리가 버리고 싶은 가설이에요. 지금까지는 참이라고 믿어지지만 그게 진짜 참인가? 약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대립가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과목이에요? 정말 소박한 통계학이 아니고요. 통계학 입문이잖아요. 그죠? 통계학 입문이라서 물론 우리가 이제 더 이 과목이 심화되고 우리 과목이 다른 이제 심화 과목이 되면 이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만 현재로서 우리 귀무가설은 그러니까 1. 우리 귀무가설은 버리고 싶은 가설이고, 자, 그 다음에 2. 대립가설이라는 건 1. 대립가설이라는 건 채택하고 싶은 가설이고, 즉 내 주장이고, 귀무는 지금까지 맞다고 믿어진 거고,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통계학 입문이기 때문에 아주 소박해요. 아주 겸손하죠. 그래서 통계학 입문을 배우는 지금 당시의 귀무는요, 뭐냐면 이꼴로 놓을 수 있는 이꼴 가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귀무가 이꼴 가설이니까 우리 지금 통계학 입문에서의 대립 가설은 not
이꼴 가설이에요. not 이꼴이라는 거는 이런 부등호 방향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등호 방향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등호 방향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예를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연구자가 우리 이제 제가 그 PPT에다가 해놨는데 이제 그 똑같은 예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도시 어린이들은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무가설은 내가 버리고 싶은 가설인데 버리고 싶은 가설이고 지금까지 믿음인데 이 꼴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과목에서는 대립가설은 채택하고 싶은 가설인데 not 이 꼴이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 어린이들은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부족해야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3시간 정도면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도시 어린이들은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도시 어린이들의 평균 운동 시간은 3시간보다 작아요. 이게 이제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는 여태까지의 믿음이나 혹은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도시 어린이들의 운동 시간은 3시간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냐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설은 좀 이따가 설명할 무슨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꼴 가설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꼴 가설이라는 뜻은 도시 어린이들의 운동 시간은 딱 3시간이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왜냐하면 대립이 운동 시간이 3시간보다 작다 이런 대립인데 귀무가 내가 버리고 싶은 가설 혹은 지금까지 맞다고 믿어졌던 가설이 그러면은 도시 어린이들은 운동 시간이 딱 3시간이라고 믿어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대립을 내가 주장해서 지금 채택하고 싶은 내가 보이고 싶은 내용을 도시 어린이들의 운동 시간은 3시간보다 작다고 했으면 귀무는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 어린이들의 운동 시간은 딱 3시간이야 라고 이꼴 가설을 놓아야만 해요. 자, 그러면 도시 어린이들이라는 어린이들이 뭐냐면 모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본을 뽑아서 이것을 보일 거예요. 일단 도시 어린이들의 평균 운동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평균 운동 시간이니까 뮤라고 해볼까요? 즉 H0는 뮤는 3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H1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대립가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뮤는 3보다 작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시간은 내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시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시간, 5시간이 더 낫지 않니? 어떤 사람은 1시간이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H0를 뮤는 뮤0라는 특별한 상수값이 돼 H1은 뮤는 뮤0보다 작다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가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가설 검정에서 사용하는 가설은 항상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같이 쓰고요. 귀무가설은 이론적으로는 옛날부터 믿어졌던 내용 따라서 내가 새로운 내용을 주장함으로 해서 얘는 버려졌으면 좋겠는 것.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는 것 따라서 본 그 가설 검정으로 내가 채택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대립가설인데 기술적으로는 귀무가설은 항상 이꼴 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not 이꼴 가설로서
이런 가설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귀무 가설은 널 하이포테시스는 항상 뮤는 뮤 제로이다.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어떻게 생겼냐면 항상 뮤는 뮤 제로보다 작다던가 뮤는 뮤 제로보다 크다던가 뮤는 뮤 제로가 아니라던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대립 가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쓴 이 내용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모집단이 노말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왔으면 표본도 노말처럼 생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을 모집단이 노말이 아니라도 표본을 굉장히 많이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말 디스트리뷰션처럼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H0가 주장하는 바를 볼까요? 뮤는 3이야. 뮤는 뮤제로야. 뭐 뮤는 3이야. 이렇게 볼까요? 뮤는 3이야. 이거는 노말 디스트리뷰션인데 뮤가 3이라는 거는 제일 꼭대기가 3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H0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 지금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H0는 뮤는 3이야 했어요. 자, 그러면은 H1이 뮤는 3보다 커.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H1도 어쨌든 노말 디스트리뷰션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뮤가 제일 꼭대기가 3보다 크다는 것만 안 돼요. 노말 디스트리뷰션인데 꼭대기가 3보다 크다는 거는 꼭대기가 이 방향으로 밀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H1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볼까요? 자, 이 첫 번째 거 해볼까요? 얘는 H0가 뮤는 3이야 돼. H1이 뮤는 3보다 작아. 이랬으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H0는 뮤는 꼭대기가 3인 노말 디스트리뷰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뮤가 3보다 작다는 H1은 어떻게 생겼냐면 생긴 모양은 노말 디스트리뷰션인데 제일 꼭대기가 3보다 작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밀려야 되냐면 이 방향으로 밀려야 되잖아요. 즉 얘가 H0라는 A의 생긴 모양이라면 H1이 생긴 형태는 이 방향으로 H1이 생겼는데 꼭대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3보다 작은 쪽에서 꼭대기를 가져야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H0가 뮤는 3이야 돼. H1이 뮤는 3이 아니야.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뮤가 3이라는 건 어쨌든 노말 디스트리뷰션인데 제일 꼭대기가 3이라는 거고요. 뮤가 3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는 아니지만 나머지 다른 방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즉 이렇게 생겼으면은 뮤가 3이 아니야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는 이 방향으로 뮤가 3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 방향으로도 뮤가 3이 아닌 것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줘야 되겠죠. 즉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뮤가 얘가 누구냐면 뮤가 3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뮤가 3보다 크니까 이쪽 방향 제가 가설 검정은 뭐라 그래? 방향을 생각한다 그랬죠.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단측 검정이고요. 뮤가 3보다 작다는 것은 이쪽 방향을 생각하는 단측 검정이고요. 뮤가 3이 아니라는 것은 양쪽을 다 고려해줘야 되는 양측 검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기를 바라고요. 귀무가설에는 반드시 이 꼴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를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가설은 세워놨잖아요. 이제 가설 검정의 기본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자, 모집단이 있어요.
지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자, 모집단이 있어요. 자, 모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겠죠. 그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건데, 예를 들어 H0는 뮤는 예를 들어 3이야 돼. H1은 아니야, 뮤는 3보다 커. 이렇게 이제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H0는 뮤는 3이야 돼. 이러면 3이야 이러면서 기준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H1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뮤는 3보다 커 이렇게 됐으니까 H1은 어느 방향을 지지하냐면 오른쪽 방향을 지지를 해요. 자, 가설 검정은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그런데 우리는 모집단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표본을 뽑아요. 그럼 표본을 뽑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 어린이들의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이라는 것은 여기 써볼까요? 도시 어린이들의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모집단은 뭐냐면 도시 어린이들이 모집단이겠죠. 도시 어린이들이 모집단이겠죠. 그러나 뭐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 어린이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랜덤으로 잘 그 표본 추출해서 확률 표본 추출해서 표본을 한 세트 구할 거예요. 그래서 표본수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어쨌든 표본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도시 어린이들에 대한 이제 표본을 우리가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게 얘네들도 도시 어린이들이니까 운동 시간을 계산해 봤다고 쳐봐요. 근데 운동 시간을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 걔네들의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 한 7시간 이렇게 나왔어.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엄청 오래 노른 거예요. 그러면은 H0 입장에서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여러분들이 알 수 없지만 다음 시간쯤 되면 아는 귀무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표본을 계산을 하면 저 표본 7시간이라는 거는 H0 입장에서는 뮤는 3이 딱 꼭대기인데 H1은 뮤는 3보다 큰 거고 그러면 7시간은 어디 와 있겠어요? 이쯤에 이렇게 와 있는 걸 거잖아요. 이 정도 7시간 이 정도에 와 있는 걸 거잖아요. 혹은 막 이 정도에 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비록 H0가 맞다 하더라도 H0에서는 정말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한편 H1 입장에서는 되게 자주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죠? 이 가설을 이렇게 세웠을 때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봐서 표본 평균의 위치를 봤더니 귀무가설에서는 되게 안 생기는 귀무가설화에서는 되게 안 생기는 일인데 대립가설화에서는 되게 잘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이 기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이런 것이 가설 검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우리 뭐뭐 하기로 했냐면 지금 뭐 했냐면 여기 가설 검정의 요소들 중에 가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PPT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검정 통계량은 검정 통계량 안에 숨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귀무 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이라는 말이 숨었거든요. 자, 이제 얘는 설명하자면 좀 기니까 원래 우리가 이게 앞에 23분을 사실은 저는 쭉 여러분들이 등록금 낸 것보다 더 많이 수업을 하고 싶은데 나도 학부형이라서 약간 길게 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한다고. 왜냐면 그 유명한 그 경제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왜 재화라는 게 경제라는 게 작은 비용을 들여서 큰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건데 안 그런 재화가 몇 가지가 있대요. 비용은 좀 들여도 들인 비용만큼 안 받아가면 더 좋아하는 재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육이랍니다. 그래서 등록금 많이 냈어도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50분 해야 되는데 막 60분 수업하면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싫고 뭐 그런 거라는데 뭐 그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수익자와 돈 내는 사람하고 그걸 수익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고 수익에는 고통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체험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전 더 해도 되는데 사실 앞에 23분을 했으니까 27분 정도 수업을 하면 그 1시간이 맞춰지잖아. 50분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5월 25일 월요일 첫 번째 수업은 요 수업까지 하고 이어서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